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월요일 첫날부터 좀 오락가락 시장이 하더니 결국 네.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세가 좀 깊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경기 침체는 호재다. 이거 좀 혼날, 좀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방송 들어오면서도 이제 한숨을 쉬었는데, 네. 요게 어제 금요일까지 미국 시장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요게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하고 지금 우리 시장이 또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하시죠.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 미국 제조업, 이 ISM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 구매 관리자 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급락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경기 침체를 알리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상승이 나왔죠. 이게 원래는 이제 지금 전달에 57이었는데요. 오후가 낮아지면서 51로 나왔고요. 2년 만에 사상 최저치가 나오면서 이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 상승이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시장이 올라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 2020년도 3월 달에도 그랬었거든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호재로 해석하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 보면요. 사실 오늘부터 변동성 완화 조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오늘부터 석당을 면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반대 매매에 있어서 그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라라고 해서 금융당국에서 이제 어떤 금융사에다가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물론 명령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이제 뭐 지켜도 되고 좀 완화시켜도 되고 좀 잘 사항이긴 한데 이 증권사나 금융사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게 나오면서 사실 2020년도 3월 달에도 시장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또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75bp 인상하니까 다음 달에도 7월 달에 원래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99%에서 나왔던 건데요. 요게 지금 67%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50bp 인상할 확률이 32%까지 올라가면서 긴축에 대해서 더욱더 완화된 모습 나와주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인데, 올해 말에는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 신호가 있다 보니까는 우리 증시는 못 가는 상황.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이 어떤 수출 주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있어서 취약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심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새롭게 나온 악재가 없고요. 결국 경기 침체라는 어떤 이유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 지지난주였죠. 딱 2주 전에 우리를 급락시켰던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도 이 금융당국에서 변동성 완화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도 없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조건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지금 경기 침체 우려만으로 상당히 심하게 빠지는 건데 그 센티멘털만 조금 바뀐다면은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요. 뭐 종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웬만한 종목들의 어떤 펀더멘털 변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은 당연히 보유인 것이고 오히려 현금 여유가 있다면 매수가 더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4시 무료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저희가 현덕이 덕분에를 통해서 매일매일 종목을 좀 꼽고 있는데요. 네. 리뷰해보고 오늘의 또 새로운 종목을 공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전날 말씀드렸던 BHI입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 BHI 같은 경우는 이날도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 후반에 지금 꺾인 건데요. 꺾인다 하더라도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BHI 같은 경우는 우리 주말 동안 뭐 지내보셨겠지만은 뭐 상당히 더웠습니다. 맞아요. 그 더위가 지금 우리만의 일도 아니고 지금 7월 달 내내 8월까지 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전력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력주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날 말씀드렸던 다스코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다스코를 좀 보게 되면 다스코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 출발했습니다. 그 상승폭을 좀 줄여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6,700원 목표가 돌파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스코를 이야기할 때도요. 처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최고가 대비 6%가 아니라 훨씬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6,700원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를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고 하나 더 보시면은 재룡전기 역시나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목표가 7,500원 넘으면서 오늘 중에 7,95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재룡전기 역시나 지금 이 더위 속에서 폭염과 관련된 수혜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큰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종목인 그 어려운 시인데 말이죠.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책임감을 좀 느끼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역시나 수급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오히려 지금은 사야 될 그럴 종목을 또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 안에서도 재룡전기의 주가 상승이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까요?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소카가 상장한다. 저도 소카를 타본 적이 있는데 타본 네.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네네. 차를 타고 멀리까지 가면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거기 가서 소카를 이용하면은 일단 그 렌터카 같은 경우는 24시간 빌려야 되지만은 소카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빌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되게 저렴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소카 상장이 바로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 모빌리티 유니콘 소카 폭락장을 뚫고 코스피 달릴까라는 제목 기사가 나와 있는 건데 아마 소카를 이용해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8월 달 상장 목표로 지금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8월 달은 다음 달이죠. 이 누적 회원수가 약 800만 명 돼 있고요. 누적 앱 다운로드 수가 약 1,000만 건이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요. 이 누적 앱 다운로드 수가 약 1,000만 건이면은 성인 기준에서 뭐 절반 이상은 다 뭐 다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용을 해봤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 3분기 처음으로 흑자를 내서요. 아직 연간은 작년에 적자입니다만은 작년 3분기에 처음 흑자 내면서 이제 좀 그 이익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하게 되면은 일단은 예상하는 그 공모가 상단 범위로 보게 되면은 1조 5,944억, 예,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상단 기준 나왔을 때는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1조 이상의 또 이 대형주가 좀 상장할 것 좀 보여지는 건데 그만큼 소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8월 1일과 2일 날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있거든요. 이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서 보통 이제 좀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은 성공하게 되는데 기관들 수요 예측 이후에 8월 달에 이제 8, 9일 날 일반인들 청약을 해서 8월 달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카라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어쨌든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소카 존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침체와도 좀 관련이 있겠죠. 왜냐면 렌터카 쪽이니까. 다만 이제 지금 막 크고 있는 업체고요. 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또 매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서 관련 종목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카가 8월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8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연 이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카와 협력 업체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캠시스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소카에 이제 소형 전기차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네. 소카에만 공급할 뿐더러 또 그 이상의 또 이 렌터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소형 전기차에서는 압도적 1등이다. 물론 초소형 전기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은 1인용 전기차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면서 캠시스고요. 그 시장에서는 압도적 1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보라는 건데요. 출고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보조금 지원 받으면 한 600만 원대면 구입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1인용, 2인용이라서 뭐 어떤 가족들을 태우고 다닐 수 없습니다만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오토바이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시장 1등이고요. 소카의 그 세보 C를 54대 공급하면서
이게 이제 소카를 이용해서 대회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렌터카 시장 진출해서 이 업무용 차량까지 이 캠시스가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카에 이어서 렌터카 사업으로 진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본업이 아니고요. 본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휴대폰에 카메라 모드 공급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삼성 전기가 테슬라에서 테슬라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이죠. 그 카메라 모드를 또 전량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업은 원래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인데 지금 초소형 전기차 사업까지 잘 되고 있다는 거면 이 잘 돼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그 소카 관련주 중에서는 또 가장 근접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급락이 크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움직임이 좀 많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좀 경기가 좋아진다면 오히려 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캠시스 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400원, 손절가는 1,9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400원, 손절가는 1,9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키워드 종목을 몇 번 갖고 오신 것 네. 같아요. 이것도 좀 쳐볼게요. 네. 사실 시장이 좋지 않음에 불구하고 경기 침체랑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스코 같은 경우도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고, 역시나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또 새롭게 떠오른 종목이 있거든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은 지금 상당히 시기가 좀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점령한 이 우크라이나 도시가 2,610개인데 지금 대다수가 망가져서 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미 1,000개 정도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리는데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럽 시간으로 오늘부터니까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연합국부터 G7 이 주요 7개국까지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여기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게 원래 2014년도에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뺏기면서 어떤 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그런 협의체인데 매년 열리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밤부터 열리는 거고요. 이유가 이미 우크라이나 경제회복에 5천억 유로 할당을 검토했습니다. 이 5천억 유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77조거든요. 예, 우리나라 1년 예상에 이상 되는 그 금액입니다. 그만큼 일단 할당 검토하고 있고요. 이미 거의 40조 가까운 돈에 대해서는 어떤 그 금융 재정 지원 방안을 결의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유럽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영국은 이와는 별개로 따로 1조 9천억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도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후원금을 좀 냈고요. 실질적으로 이 재건회에 참석하면서 어떤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재건 관련주 하나 또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하니까 그 이슈와는 정반대의 다른 이슈, 재건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보자. 그렇죠. 두 번째, 또 새로운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 고무벨트. 네. 요것도 재건주인가요? 이게 새롭게 떠오르는 건데, 미국에 이제 캐터필러라는 중장비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1등의 중장비 회사가 이제 캐터필러인데, 거기에 공급을 하는 회사가 바로 동일 고무벨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자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앤디 헌터 우크라이나 주재 미 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전문 매체하고 이제 그 인터뷰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미국의 1등 중장비 업체인 이 캐터필러사의 이제 이 동일 고무벨트가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약 1,500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0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건데 동일 고무벨트가 이제 미국 1등 중장비 업체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투자한다면은 이 동일 고무벨트도 이 이제 부품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일 고무벨트 수혜주다라고 해서 지난달부터 이제 떠오르기 좀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실제 이제 이것 때문에 가는 거기도 하고요. 이 동일 고무벨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 부품 종목인데 그와 별개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에 인터메디스까지 인수하면서
이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건설 중장비 쪽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주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의료용 기기 제조에 있어서도 그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단 어제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이제 그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봉이라도 올라가고는 있죠. 다만 지금 보시면 보통 이렇게 상한가를 나왔던 종목들이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거래가 터진 부분이 있다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두 번 정도는 더 이제 급등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펀더멘털을 갖고 하기에는 뭐 저평가되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속에서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리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1,5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절 가격은 7,000원, 목표 주가는 1,500원까지 보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을 또 저희가 새롭게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자, 시장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도 뭐 시장이 뭐 초토화되고 있을 정도 다 빠지고 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아마 시장을 이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시 무료 방송에서 좀 설명드릴 거니까 그 유튜브에서 이 채널도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옥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